인원수가 비율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원할 때 아프리카에 지원하면 다른 데보다 그냥 훨씬 빨리 그 다음에 쉽게 채용이 될 수가 있다. 유엔은 이렇게 유엔이라는 모자를 쓴 기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국,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 독립기구, 전문기구, 정부관기구가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는 말이 뭐냐?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면 시큐리티가 보장이 돼. 유엔에서 유엔 전체에서 이 사람들 안전을 다 보장해줘. 어디 갈 때마다 다 너는 어디 가지 말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다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 그게 바로 유엔 모자를 쓰고 있다 그래. 아시아 개발은행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 이 기구를 보좌해주는 것이가 NGO야. NGO가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NGO에 근무해도 유엔에 가기 싫고 여기에 근무해도 NGO도 가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엔 전체 기구를 보면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국 예하에 이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유엔 직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총이라는 게 있어갖고 결정을 내려. 중요한 안건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관이 박스 안에 있는 기관이야.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주면 그거를 유엔 사무총장이 받아갖고 밑에 있는 부서에 나눠줘갖고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에 나와 있는 직원은 유엔 직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대표가 나와. 그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다. 유엔에서 급여를 주지 않는다. 비록 유엔 본부 안에 거주는 하지만은 유엔 직원은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 제일 높은 사람은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받아가지고 유엔 산하기구에도 주고 전문기구에 주는데 유엔 산하기구라는 것은 유엔 사무국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지면서 이를 효과적이기 위해서 아주 말을 잘 듣는 산하기관을 만들었어. UNDP라든지 세계 식량기구 이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엔 전문기구는 유엔 사무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던 막강한 부서들을 전문 부서를 만들어 따로 모아놨어. 뭡니까? 월드뱅크,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에 식량농업기구 이런 아주 전통이 있는 이런 기구들, 유네스코 이런 기구들을 여기다 모아놨다. 그 전문적인 일을 한다. 그러나 유엔 독립기구는 유엔의 다른 기관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하는 원자력 사찰기구, IAEA, WTO, 세계무역기구 같은 거 특성상 정부관기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기구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다 이렇게 보면은 유엔 사무국이 44,000명 제일 많고 해서 총 유엔은 12만 명이다. 미국에는 어떤 유엔 기구가 있는가? 유엔 본부가 있죠. 유엔 본부는 바로 유엔 사무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경제사회의 국제사법재판소. 다른 재판소는 정부관 기구에 들어가는데 국제사법재판소만은 유엔 본부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미안하지만 뉴욕에 있지 않고 헤이그에 있다. 그렇지만 유엔 본부에 들어간다. UNDP 본부, 그 다음에 유니세프, 그 다음에 인구기구 본부가 있고 아까 설명했죠. 워싱턴 DC에는 돈 만지는 기구가 들어가 있다. 자, 유엔 본부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고 유엔 본부를 유엔의 메카라고 한다. 아까 설명했지만 이런 의사결정을 해주면 나머지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건물, 시간이 없으니까 막 넘어갈게요. 유엔 총회는 포괄적인 글로벌 이슈를 안건을 토의 및 의결해주는 기관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중에도 주로 시큐리티, 안보 관련 결의안 채택, 법적 구속력을 발휘한다. 상임이사국이 비토를 하면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14개 유엔 전문기관과 5지역위원회로 경제사회 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 주로 시큐리티가 아니고 이코노믹, 소셜 이슈를 담당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유엔 본부 이외에 이런 것도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막 넘어갈게요. 유엔 사무국, 유엔 기구 중에서
최고 대표기구, 제일 규모가 큰 기구, 교수가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 제일 높은 사람이 방지문 사무총장 8대 총장이시고 39층 중에 38층에 사세요. 폭탄 터져지면 다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유엔 사무국 본부의 기구도인데 이 교수가 이 평화유지국과 안보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보국은 뭐 하는 데냐? 유엔 사무총장 직속기관으로 유엔 직원 시큐리티 관련 유엔 소속 전 기구 통제 및 협조하는 기관인데 일주일마다 유엔 기구장들을 모여놓고 시큐리티 브리핑을 해요. 미팅을 해. 어디는 가고 어디 가지 말고 어디는 조심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무실 창문은 딱 폭탄이 터졌을 때 그냥 탄산이 부서지는 거 하지 말고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튀지 않는 걸 하라. 뭐 이런 거 다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전 기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유엔 전 기구 시스템을 교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유엔 안보국의 총책임자는 영국 경찰총장 출신이고 그 밑에서 교수가 이 각 부서를 통제하는 업무를 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유엔 사무국 지부, 유엔 본부만 있는 게 아니고 지부가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아프리카, 나이로비는 이렇게 특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도 유엔 사무국이다. 그거 말고도 25개 기구가 있고 사무국에 소유되는 직종은 48개 직종, 가장 많은 직종을 선발한다. 선호 주요 전공 분야는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외교학, 국제관계학, 법학, 행정학 이런 거를 공부하면 좋다.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어요. 오늘 교육 끝나고 가면은 다 여러분 이메일 보내줍니다. 자료를 적지 마세요. 유엔 사무국 들어가는 방법 가장 일자리가 있는 기관이 유엔 사무국이다. 초급직은 유엔 사무국 YPP라는 게 있고 유엔 사무국 인턴십 경력직 수시 공석 채용이 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유엔 산하기구. 유엔 산하기구는 유엔 사무국 밑에 충실하게 일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이 36,000명인 한국은 64명. 유엔 개발계획, 유니세프, UNHCR, 유엔 환경계획, 세계 식량계획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거 말고도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UNDP 본부는 뉴욕에 있어요. 예, 교수가 옛날에 외교관 할 때 뉴질랜드 총리하시는 분인데 바로 UNDP 총재가 됐어요. 네 번째 큰 UN 기구. 한국은 1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8명뿐이 근무를 못하고 과서진출국. 돈은 7번째로 많이 낸다. UNDP를 근무하는 나라는 137개국이다. 북한에도 있다. UN 개발계획 소요 직종 23개. 주로 후진국 개발 관련 직종. 전공은 이런 거. 그럼 WASH가 뭡니까? WASH. WASH는 뭐냐면 워터, 세니테이션, 하이진의 약자.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면 무료부서가 고생하잖아요. 물 파는 거, 물 파는 기술, 수질 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위생, 이런 보건 위생에 관계되는 또 엔지니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 UNDP. UN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UN에 취업하기 쉽다. 나는 인문계인데요? 아니야. 인문계가 아니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뭡니까? 융합을 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합니다. 의사하는 사람, 요새는 검사를 뽑을 때, 판사를 뽑을 때 IT 전문가가 판사를 뽑혔어요. 검사가 뽑혔어. 왜 그러냐면 요새 컴퓨터 해킹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가 IT 전문가가 검사를 뽑혔고 하나는 의사가 검사를 뽑혔어요. 왜? 사람 시체 검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인문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모르게 기술적인 걸 한번 해야 된다. 유엔 아동기금 어린이 보호하는 기관이죠. 20명 근무하는 13명이 근무하고 우리나라 과서진출국. 질문. 김혜담 학생. 김혜담 학생 없어요? 줘라?
김혜담 학생이 질문한 거. 유니세프 하는 일, 어린이 보호, 차별 없는 어린이고 가정과 지역사회 능력 개발, 사업 동반자와의 긴밀한 협력, 국적 인종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은 달려간다. 그 다음에 어린이 상황 개선을 위해서 식수 제공에 의한 펌프나 우물 관리, 어린이 영양 및 질병 관리, 사업 동반자와 긴밀한 협력, 각 나와 있는 지역 국가와 또는 NGO와 협력을 한다. 그래서 195개 국가에서 근무를 합니다. 유니세프 가면은 26개 직종이 있고 유니세프 선호 주요 전공 분야는 개발학, 보건학 이런 것이 있다. 국제지구 지원급여는 유니세프 직원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국 직원하고 똑같아요. 급여가. 그래서 이 표하고 똑같아. 여기 보면 초급직은 이 정도 받는다. 세계 식량계획. 식량은 전부 이태리 로마에 있다 그랬죠. 7번째 큰 기구. 한국은 이사국이다. 그래서 14개 직종을 뽑고 유엔 환경계획은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고 전 세계에 나라가 있다. 지부가. 아세안은 방콕에 지역 유엔 EP 지역 사무소가 있다. 소요 직종, 선호 전공 분야 이런 거.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이거 참 용어가 복잡한데 UNHCR은 바로 유엔 난민 전담 기구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한국인은 3명이 근무하고 있어. 기구는 큰데 한국은 UNHCR 한국 대표부 지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이 12개 직종 가려면 이런 공부를 하면 좋다. UNHCR 한국 지사장 아까 봤죠? 아일랜드인 한국 난민 관련 사항 현재 50개국 이상 출신자가 다수 한국 정부의 난민 신청 중 절대적인 수치는 많지 않지만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 북한 난민 아주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에 매우 중요한 기구다. 이런 난민 기구에 근무하고 싶으면 정치학을 하면 좋습니다. 국제관계 이런 거를. 유엔 산하기구 들어가는 방법 JPO, YPP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인턴십, 수시공석, 그 다음에 전문기구,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개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장을 했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WHO 세계 3위로 돈을 많이 냈어요. 42개 직종 세계보건기구 선호 주요 전공 분야 UN WHO UN 보건기구에 근무를 하려면은 그냥 단순한 의사가 돼가지고는 근무하기 힘들어요. 의사를 뽑지 않습니다. 별로. 의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말라리아, 댕기열, AIDS 등 전염병 연구자, 공중보건학 전공자, 보건경제학 전공자 이런 거를 해야 가기가 좋은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이런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은 소유가 적다. 그런 사람은 필요하면 그때 잠깐 불러다 임시적으로 쓰면 된다.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까 돌아가신 이종욱 박사도 한센병, 문둥병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위생 관련 와씨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가기 쉽다. ILO 노동기구 22개 직종 ILO 가려면 이런 거를 공부하면 좋다. 식량 농업기구 자 28개 직종 식량 농업기구가 있고 식량은 세계 식량기구 계획이 있는데 다른 게 뭐냐? 달라요. 똑같이 식량을 다루는 기관이지만은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뭐가 다른가 알아야 돼. 뽑는 사람이 달라요. 똑같이 식량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FAO 식량농업기구는 식량을 증산한다든지 식량을 늘리는 그런 연구기관이야. 전문 기구에 소속된 식량연구 개발중심 기관이고 세계 식량계획은
이런 연구기관이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도록 빨리 갖다 전달해 주는 사람, 긴급 구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뽑는 사람이 달라요. 물론 농대생들을 다 뽑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뽑는 직책이 다르다. 식량 전달 및 긴급 구호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다. 사람은 뽑는 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석박사가 많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고 여기는 석박사가 적어요. 초급증이 많다. 그래서 연구 중심이고 이거 딜리버리 구호 중심이다. 세계 식량 기구 전공 분야 유네스코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기구가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는 32개 직종 주요 전공 분야 이런 거 월드뱅크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기관 이제 한국 사람이 총재가 되는데 국제통화기금 다 돈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29개 직종 이 선호 직종은 경제학, 경영학, 금융학, 회계학 이런 거 한 사람 금융권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은행 뭐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월드뱅크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고 개발을 해주는 은행이다. 그 나라 잘 살 수 있도록 부흥시키는 은행이다. 그래서 월드뱅크는 모든 직종을 다 뽑아. 경제학자만 뽑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은 금융권 중심 학자들, 공부한 사람을 많이 뽑는다.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월드뱅크는 장기 국제금융기관이고 IMF는 그 나라가 부도가 났다든지 했을 때 우리나라 IMF를 맞았죠? 단기 금융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금융기관에서 경제 분야가 아닌 인재를 채용하는가라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은 경제학자 중심으로 뽑고 세계은행은 개발 중심, 인권, 노사 문제까지 모두 뽑는다. 그래서 모든 직종을 다 뽑는 유엔 기관, 유엔 사무국, 월드뱅크 여기는 모든 직종을 다 뽑습니다. 유엔 전문기구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독립기구 아까 설명했죠. 독립기구는 독립적인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무역기구 간섭받지 않도록 않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분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제 원자력 사찰기구 65개 직종. 원자력 사찰기구는 정말 뽑는 직종이 많아요. 여기 자연과학도 뽑고 모든 직종을 유전공학 하는 사람을 뽑고 분자 생물학 하는 사람도 뽑고 IAEA 선호 직종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엔지니어링, 정보기술, 행정관리 독립기구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정부관기구 나머지 기구 저는 몰아놨다. 자 국제형사재판소도 여기 들어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런 게 들어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기관으로서 주로 경제학자를 많이 뽑는다. 경제금융 관련 직종 이런 직종을 뽑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가 보팅 파워라 해서 돈을 많이 유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면은 취업되기가 쉽다. 미국이 1번 투자자, 그 다음에 2번이 미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열이 높다. 마지막에 재판소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재판소 성격을 띠는데 대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이 다르냐?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를 재판하는 거예요. 국가.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재판하는 거다. 뭐 죽었지만 김정일이라든지 아주 못된 놈 잡아다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우리나라 독도 문제 이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 학생이 질문되었지만 재판장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어요. 개인을 재판하는 거 국제형사재판소. 여기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개인이 형사 기소한다. 그런데 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10배는 많다. 사법재판소보다.
국제재판소 소유직종은 국제재판소를 가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판사가 돼서는 못 가요. 판사는 뭐냐? 주로 민법을 하거든. 그 민법을 하는 사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전혀 필요가 없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야 돼. 휴먼 라이트, 인미그레이션, 인터내셔널, 국제법, 인권, 상거래법, 해양법, 그 다음에 난민법 이런 거를 공부해 가는 겁니다.